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여러분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때는. 그럼 7번 같은 경우라면 저는 갑상선 절제하고 나서 환자의 목소리를 확인한 합병증이 뭐다? 후두신경 손상. 문제 답. 문제 답. 제가 아주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일단 기본적인 점수를 따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7번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후두신경을 다쳤다는 거, 그거 다쳤는지 보기 위한 거라는 거. 그 말이고 8번은 아까 빈혈 환자 중에서 철결핍성 빈혈은 철분 제제를 복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철분을 왜 먹는데? 이렇게 말하면 피를 만들려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5번에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용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철분약 복용 시 유의사항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충수염입니다. 뒤에도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충수염이에요. 그럼 충수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충수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거가 만약에 치료가 지연되면 염증이 심해지다 못해 어떻게 된다? 폭발하는 거죠. 염증이 심해져서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염충수가 맹장, 결장, 직장 할 때 맹장의 끄트머리 톡 튀어나온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충수인데 그 자리가 터졌으니까 장 내용물이 배 공간 안에 더러운 찌끄러기 같은 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쓰레기 창고처럼 쌓여서 뭐가 된다? 복막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충수염의 합병증이 뭐냐? 이래 말하면 복막염. 이라는 거 보시고 그럼 이때 중수염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중수염 하면 떠올렸을 때 가급적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수술하도록 한다. 자, OX, X. 그럼 왜 X다? 수술하는 거 맞잖아요. 왜 틀렸냐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럼 이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브란스에서 수술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 그럼 중수염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즉시 응급 수술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수염은 즉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 적어놨습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충수염인 경우는 금식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자, 이 환자는 염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뻥 터져요. 그럼 염증을 깔아앉히려면 촉진하지 않고 좀 억제하려면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어떤 거 적용해야 돼요? 냉이에요, 온이에요? 냉을 적용해야 되겠죠. 아픈 복부에다가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거를 데워줘야 염증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온이 아닙니다. 냉을 적용한다는 거. 세 번째, 자, 충수염일 때는 관장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관장을 하면 염증이 더 퍼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관장하는 거 X입니다. X입니다. 자, 결론. 충수염일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두 번째,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어떤 거 대준다? 차가운 거요. 그리고 충수염일 때는 관장을 한다 하면 X예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 기억을 하시고, 합병증은 복막염이라는 거. 이렇게 봅니다. 10번입니다. 아까 말했죠? 협심증입니다. 1번에 녹차 안 좋아요? 녹차를 하면 카페인이니까 안 좋아요. 흡연, 혈관, 니코틴 수축시키니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한파주의보 내렸을 때 외출하지 말라 그랬죠? 5번 물과 함께 먹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정답은 협심증은 환자가 너무 추운 곳에 가도 그렇고요. 심하게 피곤해도 협심증은 악화
악화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육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활동을 조절하라. 그리고 만약 활동을 조절했는데 갑자기 흉통이 생겼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정이에요. 그 말입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에는 뇌척 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겼대요. 그럼 뇌척 수액에 문제가 생겨서 뇌척 수액이 머리에 저류라는 말은 뭐냐면 고였다는 거야. 머리 쪽에 고였어. 그럼 당연히 머리에 물이 찼다는 거죠. 그럼 머리에 물이 뇌척 수액이 물이니까 찼다는 거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아이가 출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머리에 물이 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박처럼 머리가 커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수두증 또는요 뇌수종이라고 해도 되겠죠. 뇌수종, 수두증 전부 다 머리에 물이 찬 거. 그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머리에 물이 차면 여러분 질문, 머리의 압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우리 성인간호에서는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하는 거 돗잘 문제집에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증상에서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 첫 번째,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기겠죠? 두통.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 토해요. 그럼 이때 구토는 스트레스일 때 개어내는 구토가 아니라 뿜어내는 구토. 분출성. 토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뿜어내는 구토를 내요. 머리가 아파하면서 구토를 뿜어내는 구토를 내요. 세 번째, 유두부종이라는 건 여러분 눈 안에 눈 안쪽 부분에 유두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서 부었어요. 유두가 부었어요. 이때 유두는 여러분 니플이 아니야. 젖꼭지가 아니야. 그래서 시신경 안에 있는 유두라는 부분이 부었어. 그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권투 선수가 막 눈이 밤탱이 됐어. 그럼 막 모아서 부었어. 그럼 부었으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야가 점점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유두가 부종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잖아. 그럼 심장이 혈압을 막 끌어올리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아, 진정해, 그만 천천히 뛰어라고 해줄 거야. 압이 막 올라가니까. 그럼 심장아, 천천히 뛰어. 그 말은 맥박수를 어떻게 할까요? 감소시키겠죠. 맥박수가 떨어지는 거야. 맥박수가 혈압이 올라가면. 그럼 이때 맥박수가 떨어지면 맥박과 호흡은 함께 가잖아. 맥박이 떨어지면 호흡도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면 호흡도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한테 릴렉스 시키니까 맥박은 어떻게 된다? 감소되고 맥박이 감소되니 호흡도 어떻게 된다?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맥박과 호흡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후싱 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후싱 반사는 여러분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후싱 신드롬하고 다른 거야. 그게 아니라 후싱 반사는 머리에 압이 올라갔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맥박 호흡이 떨어지는 거 그런 현상이 후싱 반사라고 합니다. 자 결론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나타나는 증상에서 3대 증상을 말한다면 두통 두 번째가 구토, 그리고 세 번째가 유두부종이에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그런데 심장한테 릴렉스 시키니까 맥박하고 호흡은 떨어져. 이런 푸싱 반사까지 나타난다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12번입니다. 자, 12번에 아까 했었죠? 니트로글리세린은 언제 준다? 협심증일 때 준다 했고, 그 다음 1번에 잠깐 볼까? 맥박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하고, 이때 부정맥일 때 제일 신경 써서 관찰해야 될 거, 부정맥 환자에게서 주로 있는 게 뭐다? 혈압이 높다 낮다? 부정맥 환자는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부정맥 환자는 저혈압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당뇨 환자입니다. 자, 당뇨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당뇨 환자 첫 번째,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어떤 사단이 생길까요? 공복 시 운동하면 저혈당에 빠지겠죠. 이거 안 되지, 공복 시 운동하면. 두 번째, 저혈당이 오면 설탕물을 마신다? 맞잖아요. 그죠? X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당뇨 환자는 여러분 칼로리를 제한해야 돼. 칼로리. 그럼 칼로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량이거든요. 그럼 우리 음식 중에서 열량을 내는 대표적인 음식이 뭔데요? 탄수화물이잖아.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돼. 왜? 탄수화물의 마지막 형태가 포도당이니까 당이 오른다고요. 그래서 빵, 떡, 면, 라면 이런 것 뭐 전부 다 좋은 거 아니라고요. 당이 오르니까 탄수화물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요. 그 말이고 두 번째, 단당류는 당이 빨리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당류의 섭취는 어떡할까요? 제한하고. 그죠? 단당류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음식은 뭐라고 하냐면 GI 지수가 그죠? GI 지수가 높다, 낮다, 높은 거예요. 자, GI 지수가 높다. 그 말은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거. 이번에는 GI 지수가 낮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환자는 GI 지수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낮은 걸 먹어야 되겠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당뇨 환자는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냐면 발이야. 짧으면 자를 수 있어. 그래서 당뇨 환자는 꽉 끼는 신발 안 좋다 그랬어요. 맨발 안 좋다 그랬어요. 슬리퍼 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말은 어떤 거 할까요? 신어. 양말을 신더라도 두꺼운 양말.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게 좋겠고, 만약에 발에 흰눈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그죠? 즉시 병원을 가야 되겠죠. 5번은 왜 틀렸을까? 뜨거운 물로 발을 닦으면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지만 감각의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뜨거운데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차가운데 차가운 것도 몰라. 그래서 동상도 잘 입고 그 다음에 화상도 잘 입어요. 그래서 5번에 뜨거운 물로 발을 닦는다. X예요. 답은 2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14번에 보시면 활동성 폐결핵이에요. 자, 폐결핵은 여러분 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균이지. 그죠? 폐결핵은 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폐결핵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이잖아. 그죠? 2급이에요. 2급 감염병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한결 나와야 되겠죠. 성한결이가 크림을 먹었었죠. 그래서 어디에 걸렸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콜A 파세장 2급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아팠어요? 100일 동안 아팠잖아. 100일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 하라고 연락 오는 것들이 전부 다 2급이었어요. 맞죠? 그럼 활동성 폐결핵은 몇 급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번이 왜 틀렸냐면 혈액은 피부 접촉으로 옵는 게 아니라 호흡기계잖아요. 그죠? 비말, 호흡기계로 옵는 거라서 피부 접촉이라는 말에서 틀렸어요. 그 말이고 그 다음 2번
결핵약을 먹어야 되겠죠. 활동성은 옮기는 거니까. 그럼 결핵약은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한다? 아니에요. 증상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복용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만약에 이 환자가 결핵약을 복용한다면 얼마 정도 뒤에는 아직 자기는 다 안 낫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눠겨요. 결핵약을 복용한 지 2주만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는 옮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활동성이라 그랬어. 활동성 결핵은 여러분 격리해야 돼. 더 좋은 격리는 무슨 격리일까? 이 안에 있는 균이 절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빨아당기는 거. 뭐예요? 음압 격리. 활동성 폐결핵은 음압 격리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3번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 그래서 2급 감염병은 여러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말이라서 격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 가지 결핵 약물을 자 말이 조금 이 문제는 잘못 들으면 조금 말에서 좀 문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 한꺼번에 복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한꺼번에가 우리가 막 자살하려고 막 수면제 잔뜩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약, 저 약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그럼 함께 먹는다는 말을 제가 수업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병용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이때 결핵약을 병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다면 내성을 늦추고 약 효과를 올리려고 약을 병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한꺼번에 이 말이 막 한꺼번에 다 막 몇십 알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약 저 약을 한 번에 먹는다, 병용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5번에 결핵하고 소양증은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자, 결핵균이 들어왔어요. 인체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상 드러났어요. 증상도 있어요. 그럼 모든 거에서 다 드러나고 객담 검사에도 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 뭐라고 해? 결핵 환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사람은 결핵 환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핵 환자라도 아까 조금 전에 결핵약을 2주만 먹으면 아직까지 본인은 환자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환자는 뭐라고 말한다? 전염성 결핵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전염시킨다 그 말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보시면 결핵, 의사, 환자. 그리고 잠복 결핵 두 가지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결핵 의사 환자와 잠복 결핵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어요. 감염된 거는 맞아요. 그럼 감염이 됐다면 증상이 있을까 없을까? 증상 있을까 없을까? 증상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럼 증상 있어요. 그럼 증상이 있으면 이번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거기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나타나요. 반면 마지막에 상황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조직 검사상에도 뭔가 결핵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결핵은요, 증상 드러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나타나고 조직 검사에서 나타났어도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뭔데요? 객담. 객담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결핵균 검사, 객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핵균 검사에서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환자는 전부 다 있다인데 객담 결핵균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 의사, 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셨죠? 반면 잠복결핵은 여러분 어떤 거였어? 잠복결핵은 증상이 있다 없다? 증상이 없어요. 잠복결핵은 증상도 드러나지 않아요. 증상도 없어요. 그럼 증상이 없고 그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나타납니까? 엑스레이 상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상에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조직검사상에도 없어요. 그리고 결핵균 검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전부 다 음성 전부 다 안 나타나는 거.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잠복결핵. 있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없네. 의사 환자. 두 가지 구별을 하십니다. 봐주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보시면 투석 환자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교재 여러분 꺼내 보시면 32페이지입니다. 교재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지금 투석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 투석은 시험 문제에서도 곧잘 물어요. 성인간호에서. 자, 그러면 투석이라는 게 뭔데요? 만성 신부전 환자가 노폐물 찌꺼기가 소변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노폐물 찌꺼기가 체내에 쌓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빼줘야지만 환자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석이라고 하는데 복막 투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혈액 투석이 있어요. 혈액 투석은 말 그대로 피를 걸러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피를 빼서 찌꺼기를 빼내고 다시 넣어주는 거. 그럼 그거를 하려면 매번 주사 바늘을 찌를 수 없으니까 혈액 투석하기 전에 선처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동정맥류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정맥류를. 그럼 이때 동정맥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겠어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혈관이 바깥으로 요렇게 혈관이 바깥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어떻게 한다? 투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바늘, 주사 바늘을 동맥하고 정맥을 서로 엮어주거든요. 문합시키거든요. 그래서 동맥혈관에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피를 빼요. 그러면 뒤에 벽 뒤쪽에 있는 곳에 투석하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피를 빼낸 피에서 찌꺼기를 걸러 그리고 새롭게 깨끗해진 피를 다시 정맥혈관의 바늘을 찔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투석할 때는 주사 바늘이 두 개가 찌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려면 동정맥류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동정맥류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은 마사지 같은 거를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문질러 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정맥류하고는 이쪽은 중간중간에 자주 냉찜질이 아니라 무슨 찜질을 한다? 온찜질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정맥류를 만들고 그쪽으로 즉시 혈액 투석을 한다. 그럼 틀렸어요. 즉시 못해요. 동정맥류 만든 다음에 얼마는 지나야 되냐면 한두 달은 지나야지만 투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달 지나야 돼요. 한두 달. 그 다음에 이때 투석할 때 피를 걸러주는 뒤에 있는 액은 당연히 멸균 액이라야 되겠고 피를 빼내서 동시에 걸러주는 거니까 피를 동시에 갑작스럽게 피를 뺐을 때 질문 혈압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저혈압으로 인해서 오심, 구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먼저 가셔서 투석하고 나서 혈압을 측정할 건데 시험 문제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저혈압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조심하세요. 5번에 보면 매일 무엇을 체크한다? 진동을 측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팔에 혈관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 팔에 만져봤을 때 또는 내가 스스로 느껴봤을 때 여러분 핸드폰 주머니에 진동 상태로 넣어놔봐. 그럼 어때? 드르륵 진동이 느껴지죠. 이게 내 동정맥류 만든 이 혈관팔에서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동정맥류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투석 전에 매일 진동이 느껴지는지 촉진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동정맥류 만든 팔은 어떤 유의사항을 지켜야 됩니까? 별표에 여러분 무거운 물건 들지 마요. 그쪽 팔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팔베개 이렇게 팔베개 하지 말고 심한 운동 하지 말고 그리고 쪼이는 거 안 좋아요. 시계 팔찌 소매 쪼이는 거 하지 마요. 그리고 또 혈압 측정 동정맥류 팔을 한쪽에는 혈압도 재지 마요. 체열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IV 라인 잡는 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상처 생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는 거가 동정맥류 유의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안 해요.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볼까요? 15번에 보면 투석 환자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동정맥류팔의 혈압 땡 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투석하고 나서 구역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그럼 이게 있다는 거는 왜 그럴까? 저혈압이 나타났으니까. 피를 한 번에 뺐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쪽 팔에 수에 꼽지 말아요. 그리고 동정맥류 만들고 나서 투석은 언제 할 수 있다 그래서 1, 2개월 한두 달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왜 틀렸다? 3, 4개월 후에 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 일주일간 팔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뭔가 무거운 물건 드는 거나 좀 무리한 거 압박받고 그런 것만 아니면 되지 뭐가 못 움직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입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네블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볼까?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자,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호흡이 힘들 때 해주는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네블라이저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저용량 연무기라고 돼 있는데, 요점 정리 교재에 있어요. 성인간호 부분 파트에 있어요. 자,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의원급 같은 데 갔을 때 보셨는데, 호흡기 치료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럼 이때 이 안에 질문합니다. 무슨 약이 들어갈까요? 저용량 연무기는 마스크처럼 생겨서 들여 마시는 거야. 들여 마시는 거. 그럼 이때 기관지 확장제 중에서 들여 마시는 약이 뭐예요? 벤토린 또는 살부타몰이라고 하죠. 그런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호흡기치로 들여 마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네블라이저 또는 저용량 연무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1번에 보시면 사용하기 전에 착용법을 학용한다. 1번이 오타네요. 작용이 아니라 착용법을 확인한다. 1번 정답. 자, 2번에는요. 이거는 네블라이저 호흡기 치료는요. 식전에
해야 돼요. 식전에. 식후에 하면 토해요. 토예요. 그래서 식전에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네뷸라이저를 호흡기 치료를 하는 중에 환자가 숨 쉬는 것도 힘드네? 그럼 숨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하나로만은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산소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산소를 줄 때는 네뷸라이저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요. 사용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산소를 주는 거랑 호흡기 치료를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그랬을 때 비강 캐뉼라, 콧구멍에 산소를 주는 거를 꽂고 환자는 네뷸라이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흡입기는 들여 마시는 이 저용량 연무기 네뷸라이저는 한 번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매번 청소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저용량 연무기. 연무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스트처럼 뿌려지는 거. 그래서 이게 타고 있으면 수증기처럼 김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가 네뷸라이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저용량 아니 용무기와 함께 하나가 더 정량 분무시 흡입기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에서 봐봐. 정량이야. 그럼 정량이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양이 분무가 뭔데요? 스프레이처럼 나오는 거. 그래서 들여 마시는 거. 그거예요. 그럼 이거는 휴대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휴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용량 연무기 네뷸라이저는 휴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량 분무식 흡입기는 휴대할 수 있어. 휴대해. 그럼 휴대했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참고로 충분히 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로 1번 그 약을 한번 흔들어줘. 이렇게 스프레이야. 흔들어줘. 흔들어준 다음에 숨을 하고 다 내쉬어. 다 내셨다는 말은 다시 들어 마시려고. 그러면 이번에 보면 다 내쉬어. 그 다음에 이 흡입기를 스프레이를 어디다 댄다? 입에다 대. 입에다 대고 버튼을 누를 거야. 꾹 누를 거야. 입에다 대고 어떻게 한다? 눌러. 누르면서 동시에 누르면서 들여 마시는 거예요. 누르면서 그렇게 들여 마셔서 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럼 들어오면 참을까요? 잠깐 참지 말까요? 잠깐 참아.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량 분무식 흡입기입니다. 시험 문제 최근 트렌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아천식 환자라든지 소아천식 환자라든지 좀 중증 환자들은 저용량 연무기 이렇게 마스크처럼 하는 거 그걸로 하고 휴대가 간편한 거는 정량 분무식 흡입기 정량이 뭔데요? 정확한 양을 분무 스프레이처럼 픽 뿜어내는 거 그런 거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7번이에요. 폐경이 되고 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뭐다? 폐경이라고 했으니까 원인은 1번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 보면 5번을 할 수도 있다? 근데 5번을 한 사람들은 자꾸 실수하는 거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골다공증이 증가하는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번은 예방법이잖아. 골다공증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니까 칼슘, 비타민 D 이런 거는 골다공증 예방법. 지금은 증가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 때문이다. 그 다음에 18번 아까 했었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눈에 압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수 뭐 아니 근데 2주간 세수 머리 감기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수술 직후만 절대 안정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X. 그다음 2번 움직이는 물체를 보도록 해서 빨리 죄송해요, 여러분. 1번에 2주간 머리를 감는 거 제한한다?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제한한다. 왜? 막 머리 숙여서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압이 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안대를 착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안대를 착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요? 볼까봐. 그래서 동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 소리였어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기침은 안압을 높임으로 보고한다. 맞잖아요. 기침 이치 하면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4번. 침대 난간을 올리도록 한다. 안 그래도 안대까지 했는데 어질어질해서 그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사이드 레일 올린다. 그 다음에 5번 빛을 차단한다. 왜냐면 빛이 비치면 눈부심이 있으면 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빛을 차단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자, 19번에 보면 고혈압이에요. 자, 고혈압은 진단 내려지면, 자, 1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비약물적인 방법이 선행된다. 비약물적인 방법은 약물 말고 다른 방법을 쓰자는 거죠. 한마디로 뭐를 말한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그 말을 비약물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있다고 약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죠. 살이 쪘다면 살을 좀 빼고 운동을 안 했다면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 끊고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맞는 말. 그 다음 2번 체중 관리나 운동은 약 복용 시에는 병행할 필요가 없다. 인 생활 습관 바꿔야 된댔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피가 지나갈 때 힘들게 지나가야 되니까 혈압이 올라. 그래서 세 번째는 혈관 확장제 이런 거 주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수축하지. 그럼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혈압이 안 오르겠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칼슘 기량제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뇨제 하면 프로세마이드 이거는 소변을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저염, 저지방이죠. 그리고 약물은 혈압약은 언제 복용하는 게 좋아요? 일정한 시간에 투약을 한다. 주로 아침 식사하고 나서 하는 건데 정확한 시간을 지켜 투약한다. 이 말은 일정한 시간에 투약을 하자. 그 말입니다.